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한 달 전, 그러니까 11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그 시장 금리를 놓고 JP 모간 CEO 같은 분들은 7%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10년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미국 경제가 또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뭐 늦어도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뭐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이 또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 참여자들 중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금리에 어떻게 보면 목을 맨다는 표현이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금리에 민감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뭐 금리 전망을 하긴 하지만 또 뭐 잘 맞지도 않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도 영향을 주고 또 채권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또 미국 성장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미국 위의 국가, 고정금리 문화 국가에서는 금리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근데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한데, 여하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7월 고점 당시에 우리 연구소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10월까지 뭐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어, 주가가 다시 상승 반전된 계기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11월 1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금리 10년물이 그 5%대를 돌파했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 장관이 금리 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는데 그 직후 당일인 것 같은데 제가 시적절한 재무장관의 그 구두 개입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11일 4일 날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가 상승 논리를 펴고 그 이전에도 미국 재무장관이 시적절하게 그 금리 시장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주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도 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증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금리 전망이 다 아주 아전 인수격이에요. 아전 인수라는 말은 내 눈에 물댄다는 거예요. 한자 용어인데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그 나아자의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내 밭에 내 논에 물을 댄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뭐 금리 전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채권 가격 상승에 배팅하고 주가 상승에 배팅한 사람들은 뭐 금리 하락 내지는 그 금리 기준금리 인하,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할 거고 또 미국 경제 몰락을 주장한 사람들은 2023년 1분기부터 연준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약 한 1년 전이라고 보는데 2022년 4분기니까 지금은 23년 4분기니까 뭐 포유환율연구소는 원래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거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포유환율연구소가 좀 중립적이니까 이해관계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우리 포유환율연구소가
다른 어떤 국내 경제 전문가 집단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연준 금리 전망도 예상대로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 향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연준의 역할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고용과 소비자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근데 고용은 성장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성장률이 높으면 고용도 증가하지만은 고용이 증가해도 또 성장률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성장률도 의식해야 되고 소비자 물가 안정 여부도 관심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고용도 안정시켜야 되고 물가도 잡는 수준에서 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지금 우리가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아래 표가 이제 올해 성장률입니다. 1분기부터 지금 4분기까지인데 아직 4분기는 결과치가 안 나왔죠. 근데 1분기, 2분기는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것을 앞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2022년 4분기 성장률이 6.8%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거죠. 2022년이 마이너스 성장이네. 지금은 2023년 1분기, 2분기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지난해 말부터 또 경제 전문가들은 원래 1분기에는 미국 경제 침체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성장률이 1분기에도 받쳐주고 2분기도 받쳐주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보다는 인상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조금 둔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업률이 3.9% 정도 돼요. 10월 11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이 실업률이 1분기 말 3월만 하더라도 3.4% 정도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가장 고용 실업률이 가장 낮은 그런 시점인데 몇십 년 만에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실업률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할 실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장률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또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아직까지 기준금리 인하할 만한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만한 그 성장률은 안 나올 거다. 고용이 설사 4%까지 가더라도 그래도 실업률입니다. 그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개월 만에 한 1%씩 그 실업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문제 없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은 또 선거 시기니까 또 선거 과정에 일자리도 좀 증가해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 성장률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 4분기 성장률도 4분기에 또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또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그 할인 행사 기간 동안에 소매 판매죠. 그것이 상당히 지난 22년보다는 크게 좋을 거다 봤어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도 미국 현지에서
그 3% 증가할 거로 봤는데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가 7%까지 증가했으니까 그 4분기 성장률이 포함되죠. 11월에 그 소비니까. 그러니까 11월 소비만 놓고 보면 4분기 성장률이 2%는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세미나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3분기 성장률이 너무 높으면 그때는 4.9%였는데 최근에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5.3%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거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3분기가.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성장률이에요. 또 미국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도 2% 안팎이에요. 그런데 실제 성장률은 또 5.3%가 나왔으니까 소비가 몰리는 경향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주식시장 관계 때문에도 몰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가 몰리는 시기도 있고 또 소비가 먼저 많이 소비하면 다음 달이나 다음 분기에는 소비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한 2% 초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4.9%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2%대 중반 이상은 나올 거로 봤는데 지금 3분기 성장률이 그 잠정치가 5.3이죠. 속보치보다 0.4가 높으니까 제가 그까지 감안을 한다면 2%의 초반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포유환율연구소 분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도 보면 1분기 이후로는 좀 안정되고 있어요. 아마 4분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2는 돌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가 상승을 요인도 크지 않고요. 유가도 지금 최근에 많이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유가가 철강 업종의 이익하고도 많이 관련돼요. 또 석유 화학 업종 중에 석유 쪽보다는 화학 업종에도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화학 업종하고 철강 쪽에 영업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KG 케미칼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죠. 이들이 다른 화학업체나 철강업체보다. 그 다음에 KG 케미칼을 투자하면 어떻겠냐라는 분석인데 시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고. 근데 이제 금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가 그렇게 오를 이유는 별로 없어요. 지난번처럼 4.5 이상 올라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또 실업률도 어떻게 보면 조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할 필요 없고 또 물가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굳이 금리를 인상할 유인도 없고요. 또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연준이 근거도 없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 참여자들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명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할 명분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는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2%대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연 2.0%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최소한도로 내년 6월은 돼야 2%대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6월까지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만한 그런 건 없을 거다. 물론 유럽은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 러시아 경제 나쁘면서 유럽 경제도 안 좋거든요. 금리 올릴 때도 미국이 먼저 올렸지만은 내릴 때도 유럽이 먼저 내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그 유럽보다. 더군다나 유럽이 금리 인하한다면 금리가 높은 미국에서 더 이상 금리가 상승하지 않으면 채권시장 참여자들,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미국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성장률도 6월까지는 받쳐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내 정시도 미국과 뭐 차별화는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미국이 정시가 좋은데 또 미국 금리가 안정되는데 한국 정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한국도 지금 그 내년 3월입니까? 국회의원 총선이 그러니까 또 정책도 또 나올 것들이 뭐 있을 거고 여튼 그 지금 뭐 미국 정치 환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국도 실물 경제는 미국과 비교하면 많이 안 좋지만은 또 금융시장은 미국과 대부분은 이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뭐 재무구조가 튼튼한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부도이익에 몰릴 수 있어요. 금리가 이 상태로 유지만 돼도.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탄탄한 주식은 뭐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 채권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안전하다. 환율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6월로 늦추고 그 다음에 유럽이 그 이전에 인하를 한다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이제 뭐 올라갈 확률은 높지만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나쁘지 않고요. 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은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우호적이다. 어제 끝난 어제 토요일이니까 그 12월 1일입니까? 끝난 정시를 보면 그 10년물 금리는 4.2%까지 내려왔어요. 한때 11월 초입니까? 10월 말인지 모르겠는데 5.0을 돌파했던 금리가 불과 한 달 만에 0.8%나 내렸으니까 채권을 가지고 하면 8% 투자 수익률이에요. 3배수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또 유동성이 확보되고 또 주식 시장도 유동성이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죠. 즉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금리 시장도 안정될 것 같다. 한국도 별다른 뭐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올라가거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박스권 정도로 유지하는 주가지수. 다만 종목은 시간이 갈수록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이 부도가 자꾸 증가하니까 조금 시장의 흐름은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